연우건축 디자인 건축사 사무소의 홍규선 소장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홍익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건축 디자인 전공 교수로도 재직 중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무실 2016년부터 사무실 개소해서 작업하면서 또 건축 교육도 같이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가 제일 고민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내가 했던 작업이 어떤 건축가들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는 이번 생의 건축은 이거를 하겠어라고 하고 하는 분은 없는 거로 저는 알고 있고, 그런 분이 간혹 계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뭔가가 생기거나 아니면 해놓은 작품들을 보면서 뭐 어느 상을 제출한다든지 어떤 그런 기회에 자신의 작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명명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고 작업을 하고 있다기보다는 순간순간에 대응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에 했던 작업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 근데 저도 경계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김기태 기념전사관도 그랬고 그 후의 작업들도 지금 연달아 나오고 있는 작업들도 대부분 그런데, 저는 짓다라고 하는 것에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옷을 짓다, 밥을 짓다, 뭐 구분을 짓다, 경계를 짓다. 건축도 또 본의 아니게 짓다잖아요. 그래서 저는 경계 짓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구분한다는 뜻으로서 약간 부정적인 어감도 좀 있어서 저는 어디서 항상 말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한데, 저의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한다면 저는 경계를 짓는 건축이라고 좀 부르고 싶습니다. 여기서 짓다라는 건 이렇게 디바이드 개념의 구분 짓는 의미가 아니라, 경계를 짓는 의미가 아니라 약간 디파인 한다는 의미에서 경계를 정의하고 그 경계로 인해서 이제 경계가 생기면 내 안팎이 생기니까 그 관계를 고민하는 그런 건축을 저는 하고자 하고 있지 않나라고 예, 되돌아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상당히 개인적인 대답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서 근무했던 환경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8년 좀 넘는 시간 정도의 실무를 했는데, 그때 6년 이상을 니콜라스 그림쇼에서 실무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둥글둥글한 게 미덕이었어요. 네. 거기는 무조건 알트를 가져가면 일단 굴려가야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게 꼭 그림쇼의 작업이 모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때 이제 그런 곡선에 대한, 그때는 이제 파라메트릭 디자인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많이 나름 좋아했었고, 또 제가 대학원은 콜롬비아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그런 이제 꿀렁꿀렁하는 커비한 제스처들을 많이 했었고 익숙했는데, 항상 구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제가 한 2년 정도 SOM에서 근무를 할 때 상당히 합리적인 건축을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경험하면서 내가 추구하는 건축이 뭐였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실제로 제가 건축을 이제 작은 건축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큰 규모 사무실에 있을 때 다루던, 정말 그때 도면에서는 보이지도 않을 법한 구석에 있는 것 같은 사이즈의 건축을 하는데, 그 건물을 함에 있어서 내가 가장 잘 구현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건축주도 만족할 수 있고 시공비도 합리적이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꼭 그런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직선을 사용했다기보다는 그 아름다움을 좀 발견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직선을 쓰는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곡선은 매우 특별하다. 어떻게 보면 곡선은 뭐 자연의 선이고 직선은 인간의 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이 결국에 건물은 인간이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장 잘 구현할 수 있는 직선이 아름다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곡선을 쓰지 말자 뭐 이런 거 절대 아니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또 작은 근생 프로젝트는 곡선이 또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어떤 정확하게 구분하고 나는 직선을 쓰는 건축가 뭐 이런 건 없지만, 직선이 주는 아름다움이나 합리성은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직 제가 이제 건축에서 여정에 얼만큼 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이는 좀 먹어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저는 곡선을 쓰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도 계속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지금 뭐 김기태 기념도서관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단의 그런 제스처는 어떻게 보면 되게 로우 레졸루션의 곡선이라고 보거든요. 되게
그 곡선의 해상도를 낮추면 직선이 되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지금 구현하고 있다라고 보고, 이게 저희 뭐 테크닉이나 그런 경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점점 더 곡선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저희 회사에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보면 그런 곡선을 만들지 못한 그런 직선이 만들어내는 리듬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경계를 짓는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관이 깊은 거로 보이는데요. 저는 그 경계는 안팎을 만들고 어떻게 보면 뭐 나쁜 의미로는 뭐 편가르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건축이 들어서면 어쨌든 안과 밖이 생기는 것이고 그 안과 밖을 명확하게 구분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모호하게 구분하고자 하느냐 그 경계를 확장하고자 하느냐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제가 생각하는 건축가의 어떤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근태 개념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 대지의 형태가 되게 이렇게 E형으로 이렇게 네모나게 잘생긴 땅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땅이 그렇게 삐뚤삐뚤하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건축이 어떤 그 경계와 소통하면서 조율하면서 자리를 하고 그것에서 그 주변의 컨텍스트가 주는 어떤 영향 그리고 건축의 내부에서 나오는 어떤 필요성 그리고 뭐 향이나 조망에 의한 이유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조합됐지만 어떤 건축은 뭐 AI가 대체를 요즘에는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결국에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것들을 종합하는 건축가의 판단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합돼서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을 막을 것인가 열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막을 것인가 뭐 비어쌓기를 하든지 아니면 반만 열 것인가 이런 판단들을 하는 것이 건축가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보고 제가 창을 많이 쓰고 하는 것은 그 부분들이 열려야 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거기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닫힌 곳은 닫혀야 한다는 판단.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인 판단인 것 같지만 예를 들면 뭐 안에 서가가 있는 부분은 닫혀야 되는 것이고 안에 열람 공간이 있어서 밖을 뭐 좋은 수려한 경관이 있는 곳을 접하고 있다면 열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잡하게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결정되고 그것들을 다시 한번 총체적으로 건축가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도시에서 바라다보는 경관으로서의 건축의 모습도 같이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판단이 어떻게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칼각 아니면 창문 열린 창 이런 것들로 좀 보여지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건축주에 따라서 나는 너무 열린 건물은 싫다. 나는 좀 더 닫아달라. 뭐 나는 열린 건물을 달라. 뭐 이런 요구들도 또 이제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겠고요. 어떤 땅이든 대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지에서 안과 밖, 뭐 도로를 접하고 있는 법적인 경계 그리고 물리적으로 남이 침범해 있는 옆집의 담장이라든지 그런 물리적 경계 그리고 또 컨텍스트적인 경계 그리고 옆집 사람이 어떤지 뭐 좀 성격이 무섭대 뭐 이런 것들도 다 되게 중요한 컨텍스트가 되거든요. 그쪽은 좀 막아줘야 되고 더 이제 그런 컨텍스트들이 이제 건물에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김근태 기념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대지 형태가 되게 특이했고 그 대지 자체가 또 한쪽은 자연녹지 지역이고 한쪽은 일반 주거 지역 두 개의 필지가 서로 하필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 대지에서 그 안에 어떻게 건물을 안 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점이었고 또 그 김근태 기념도서관 같은 경우 지금 북한산 국립공원으로 가는 길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도 처음에 이제 공모전 당선으로 했던 작업인데 딱 현장에 갔을 때 대지 조사를 갔을 때 느꼈던 게 알록달록한 그 등산복을 입으신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그쪽을 오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 땅은 작은 좀 약간 낙후된 근린공원이 자리하고 있었던 땅이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사실 그 어르신들께서 등산이라는 목표를 명확히 갖고 오셨는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실 것 같지는 않았고요. 주변에 이제 조금 멀찍이 아파트들이 있고 조금 멀찍이 학교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여기는 그 젊은이들만 오는 공간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 대지 형태를 따라서 건물을 만들면 일정한 관계로 예를 들면 일정한 관계로 외부 공간이 얇은 공간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나름의 어떤 시스템을
투영을 하고 그 시스템 안에서 대지와 조율되면서 남는 공간을 외부 공간으로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보이는 그런 단단한 이미지 그런 것들이 안에 보시면 조경 요소들 기둥 사이 조경 요소들 사이를 다 벤치로 채웠거든요. 벤치로 채워서 되게 최대한 그 경계를 없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시는 그 등산 오시는 분들이 버스 정류장에 딱 앞에 있거든요. 내리시면 거기서 이제 좀 앉아서 쉬시고 화장실도 좀 쓰시고 그래서 실제로 도서관을 방문하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근처에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잠깐 머물고 싶으신 분들이 좀 좋은 공간에서 머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외부 공간에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고민했던 작품이 김태균 도서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동 청소년 문화의 집 지금 이름이 이제 강동 구립 천호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좀 변경되긴 했습니다만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것도 공모전 당선이었는데요. 그 같은 경우는 그 공모 지침이 상당히 그 땅을 100% 다 써서 입체적인 경계도 모두 다 건축화 시켜야만 가능한 규모의 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건축가가 조용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이 거의 볼륨은 정해져 있고 그것들을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풀어내는지의 경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큰 덩어리 주어진 볼륨 안에서 청소년이나 그 지역이 일단 서울의 구도심으로서 학교가 주변에 많은데 학생들, 청소년들이 좀 머물 수 있는 건전한 여가 공간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그 내부의 움직임, 그런 다이나믹함, 입체감 이런 것들이 다 밖으로 좀 드러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하에서부터 외부로 바로 이어지는 계단, 2층까지 이어지는 계단이 있다든지 그리고 테라스로 이렇게 푹푹 파여져 있는 그런 외부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 공간의 공공성을 저는 그런 개방성으로 찾고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리고 동작구 가족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지금 시공 중이거든요. 되게 애환이 많은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되게 2020년도 말에 당선돼서 아직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엄청나게 오래 뭐 거기 밑에 터널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이슈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공모전 당선으로 진행이 된 건데 약간 도시적으로 보면 약간 결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절점? 약간 트래시홀드, 노드 상황이라고 저희는 봤습니다. 상도 터널 바로 위에 있어서 지하로 파고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 도시 컨텍스트 상에서는 작은 공원이 옆에 왼편에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인도가 좀 넓지만 지금 그 가족센터 대지를 중심으로 갑자기 인도가 확 좁아지면서 언덕으로 쭉 올라가거든요. 그 결점, 그 어떤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봤고 그리고 그 대지의 뒤쪽으로는 7m 옹벽이 있고 그 위에는 또 거주민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수직 수평적으로 아주 뭔가 꺾이고 변화하는 지점에 있다라고 봤고 저희는 그래서 컨셉을 그 관계를 유연하게 잇는다는 거로 저희는 잡았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도 홈페이지에서 아직 지어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보시면 이렇게 그 리듬이 이렇게 넓은 인도에서부터 좁은 인도로 이렇게 단단단 안으로 들어가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뒤쪽 옹벽 쪽으로도 그런 식의 관계를 만들고 또 이 프로그램 자체 가족센터라고 하는 게 모든 가정에게 열려 있지만 좀 더 타겟을 두고 있는 게 다문화 가정에 좀 더 타겟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명확한 일부 구성원이지만 약간의 그런 아까 도시적인 갭과 같은 그런 갭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좀 더 잘 융화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매개체로서 도시적, 콘텍스트적, 문화적, 프로그램적 매개체로서의 건축으로 생각을 하고 디자인을 했고 지금 시공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 이제 홈페이지에 새로 올린 그 신정동의 다세대 주택 건물 같은 경우는 정말 작은 땅에 그러니까 다세대를 지을 수 없는 규모의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다가구를 지어야 되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법적인 것들이 더 계단 폭이라든지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건물 땅이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는데 건축주님이 다세대를 원하셔서 저희가 다세대를 열심히 지었거든요. 근데 뭐 제한된 공사비
그리고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제약을 받는 법적 경계들, 정부 길조 뭐 이런 것들 다 따지다 보면 뭐 건물의 조형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요. 그 생김새는 제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 땅이 디자인한 거거든요. 땅이 디자인하고 저는 구멍만 이렇게 뚫었습니다. 근데 그래도 나름 그 느낌 있게 구멍을 뚫고 그 하얀 메스의 나뭇결 느낌의 그런 구멍들을 뚫은 것이 그래도 그 나름 그 신정동에 있는데 그 일대의 그런 느낌을 좀 바꾸는 걸 보면서 건축가로서 건축이나 한 사람으로서 좀 뿌듯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실제로 가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제가 좀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이라고 하면 그 소우지모토의 하우스 N을 좀 저는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큰 비용이 든 것도 아니고 엄청난 디테일이 숨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던지는 이런 되게 많은 건축가들이 공감하실 거고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그 건물이 던지는 이 어떤 프라이빗과 퍼블릭의 관계, 나와 어떤 도시와의 관계, 공간에 있어서의 그런 전이성,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그리고 서정성 이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녹아 있는 것 같아서 그걸 보면서 아 이런 게 설계를 잘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작품이 되게 좀 감명이 깊었고 제가 이렇게 지금 뭐 말씀드렸던 그런 건축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부분들을 훨씬 더 저비용이지만 고비용이었을까요? 네, 좀 해낸 것 같아서 너무 좀 멋있었고 실제로 이제 근데 그런 걸 한국에서 구현하기는 좀 어렵죠. 예. 지금도 오늘 비가 이렇게 오고 있지만 예. 한국에서는 또 온도, 뭐 기후 그리고 건축주들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 깊었던 작품이 이제 그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그걸 봤을 때 되게 위에 몇 단계 고수라고 그러죠. 무림 고수처럼 상당히 고수 되게 젊은 나이이지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예.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래는 저희 사무실은 공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레인 에비뉴라고 하는 공동 설계로 민간 좋은 기회가 있어서 좋은 건물을 설계하고 좋은 성과를 냈지만 공공으로 시작을 했고요. 또 운 좋게도 공공은 또 너무 치열한데 운 좋게도 이제 해마다 한 작품씩 당선이 돼서 3개의 작품을 할 수 있었고 사무실을 유지하는 데 되게 큰 도움이 됐고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그게 너무 과열됐어요. 그래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너무 공모전으로 많이 소모돼 버리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10팀 들어올 공모전에 지금 50팀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사무실마다 감당해내야 되는 비용들 그리고 이거는 승자 독식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한 팀 한 명만 기억되는 이거 안에서 많은 건축가들이 되게 패배감을 계속 맛보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좋은 안들일 텐데 되게 좋은 안들이 너무너무 많을 텐데 그것들이 계속 외면당하고 하는 과정에서 좋은 건축가들 저도 그렇고 저도 많이 패배감을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저는 일단 앞으로 계획에 앞서서 좀 개선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대가 기준이 좀 더 제너러스해진다든지 뭔가 좀 더 약간의 그런 공모전에 참여하는 팀들에게 대한 보상 체계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체계적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국가에서 하는 거라 다들 뭐 어떻게 말할 수는 없고 또 그 혹시나 모르는 한 명이 내가 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 행운이죠, 사실. 예, 좋은 작품도 있어야 되지만 운도 따라야 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공모전이라고 하는 게 열심히 하면 될 거다라는 희망보다는 천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약간 힘이 빠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공공건축을 논하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그러니까 공공건축을 했던 건 나한테는 정말 큰 행운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점점 힘들어지니까 뭐 제가 뭐 분발해서 더 열심히 공모전에 뛰어들어서 뭐 공모전을 당선되면 되겠지만 또 공모전만 할 수는 없잖아요. 민간도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건축사무소 입장에서 그렇게 공모전에 올인하는 뭐 일부 업체들은 그런 데도 있거든요. 그러긴 힘들고
그러면 이제 공공에서 점점 그런 분들은 이제 제외되겠죠. 예.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같이 너무들 다들 힘들어하는 시기에 이런 점에서 저는 뭐 앞으로 어떤 건축을 해야겠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솔직히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어떤 건축적인 이상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작업을 했던 부분도 있고 또 개소하기 전에 혼자 했던 작업들은 더 그렇고요. 근데 개소를 하고 직원들을 이제 유지하면서 사무실을 유지하면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이제 클라이언트에게 더 맞추게 되고 그리고 볼 시간 없이 계속 이렇게 달리게 되면서 좀 잠깐 멈춰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좀 그런 너무 앞만 보고 이렇게 너무 굴러가는 운영되는 것에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추구하고자 했던 건축적인 그런 생각들이 계속 사무실의 어떤 디자인에 반영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계속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뭐 단적인 예로 최근에 그 뭐 밀락동 주택이 하나 준공됐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건축주분이 식사 초대를 해주셔서 가서 식사를 했는데 그때 그 건축주분께서 큰 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반대하시던 오프닝이 하나 있었어요. 슬래브 오픈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끝내 그거는 고집을 벌써 지켰거든요. 이거는 없으면 안 된다. 이거 없으면 이 집을 지은 의미가 없다라고 해서 끝내 그거는 지켰는데 이번에 건축주님이 너무 감사하시더라고요. 그게 있어서 이 집이 너무 특별하다. 그거를 자신에게 반대해서 지켜주신 거에 너무 감사하다고 하셔서 그때 좀 보람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그런 판단이나 결정을 좀 밀고 가는 너무 고집스럽지 않은 선에서 밀고 가는 것이 좀 좋은 건축가의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고 뭐 이번에는 한 개인이었지만 그것이 좀 더 큰 단체가 될 수도 있고 공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마을이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건축가들의 좋은 결정이나 판단이 누적되면 거주 환경들이 더 많이 좋아지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도 행복하고 그럼 더 잘 되고 그러니까 건축이 뭐 꼭 모든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를 할 수 있구나라는 거를 좀 작게 아주 소소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도록 노력하는 건축가가 되고자 합니다. 예. 좋은 건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설계, 건축 교육도 열심히 하고 그런 건축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